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제 국회는 헌법 제65조에 따라 찬성 204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생업도 포기하고 광장으로 나온 국민 여러분,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고 역사의 한 장면에 동참한 여러분, 세대와 성별의 구분 없이 민주주의를 외친 여러분, 그런 여러분이 계셨기에 가능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과 역사를 거역하라는 당론에도 불구하고 용기 있게 국민과 정의의 편에 서주신 일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께도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마키아벨리는 이 세상 모든 의미 있는 일들은 위험 속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위기는 내일의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뜨거운 대한민국 국민의 열정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 것입니다. 촛불혁명에 이은 빛의 혁명은 민주주의의 강한 회복력과 대한국민의 위대함을 세계 만방에 알릴 것입니다. 이제 겨우 한 곱이 넘겼습니다. 위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는 산더미입니다. 연말 특수는 사라졌고 국민의 일상은 멈췄습니다. 불확실성 때문에 증폭된 금융시장의 위험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외교 공백으로 국제사회의 신인도는 떨어졌습니다. 내란 동원으로 국방과 안보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대한민국 정상화가 시급합니다. 국정 정상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체, 국회 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드립니다. 우리 민주당은 모든 정당과 함께 국정안정과 국제신뢰 회복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입니다. 국회와 정부가 대한민국 전반에 불어닥친 위기를 조속히 매듭 지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지금의 위기는 근본적, 구조적인 것이 아닙니다. 도도한 강물 위의 풍랑처럼 표면적이고 일시적인 것입니다. 이 위기는 반드시 극복되어야 하고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또 극복해낼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불안을 희망으로 만들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정된 시장 경제 시스템과 경제 펀더멘탈을 갖춘 우리는 충분한 회복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세계 10위권 경제력을 일궈온 대한민국의 시장 경제 시스템과 경제 당국의 역량은 충분합니다. 금융 외환관리 당국은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빈틈없이 가동시켜 주십시오. 어느 때보다 정부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국회 제1당인 우리 민주당도 시장 안정화, 투자 보호 조치 등 경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우리 기술과 산업을 지키고 성장 동력을 키우는 산업 정책과 통상 외교 전략을 전방위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침체된 민생 경제에 물꼬를 틔우고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입법도 빈틈없이 해 나가겠습니다. 혼란스러운 외교 안보의 공백을 메워야 합니다. 중단된 국제사회와의 대화와 협력을 복원할 수 있는 다각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미동맹은 굳건히 지켜질 것이고 더욱 확장 발전될 것입니다. 자유민주 진영의 도움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냈던 것처럼 우리는 자유민주 진영의 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충실하게 해낼 것입니다. 동북아 안정과 세계 평화를 위한 한반도 주변 국가의 협력 관계도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함께 한반도 평화 정착이라는 대한민국 외교 안보의 기본을
반드시 지켜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모두 광장으로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키기 위해 힘을 잃었던 자유, 평등, 평화, 연대 가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우리는 힘을 모았습니다. 단결된 국민 앞에 반민주적 폭거는 힘을 잃었고 대한민국은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광장에서 외친 민주공화정의 가치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힘이 되었습니다. 이제 민주주의의 거대한 방벽으로 대한민국에 불어닥쳤던 위기의 바람을 멈춰 세우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국가의 혼란과 국민의 고통을 최소화할 유일한 방법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묻고 재발을 막기 위해서 진상규명과 책임 추궁도 분명해야 합니다. 공조수사본부 등 수사기관은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로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진상규명을 위해 신속한 특검의 출발이 필요합니다. 내란 관련 기관과 가담자들은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민주당은 국정안정 내란 극복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서 이 혼란을 수습하고 대한민국 회복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은 바위처럼 흔들림 없이 할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의 손상된 자부심과 상처를 치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길을 잃었던 정치는 국민을 향한 정치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소중한 가치들은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다시 빛나게 될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오늘이 새로운 화합의 출발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국민이 곧 국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언론인들의 질의를 관련된 응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고 저쪽 분은 마이크를 좀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저쪽에 전달해 주십시오. 예, 김상민 기자. 예, 대표님, SBS 김상민이라고 합니다. 오늘 국정안정협의체를 제안해 주셨는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근데 당 안에서 아직까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얘기를 하는 분들이 없잖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국정안정협의체를 제안하시고 또 혼란을 일당으로서 수습하겠다고 한 대표님의 제안이 이제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를 비중 있게 검토하지 않겠다, 이런 의지로 읽어도 되는 것인지 여쭙고 싶고요. 그래서 향후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라든가 그런 권한 행사를 보고 판단을 하시겠다는 건지 일각에서는 이런 불확실성이 또 국정 불안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도 있기 때문에 대표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네. 당 내에 한덕수 총리 지금은 이제 대통령 직무대행에 대해서 이번 내란 사태의 책임 또는 기존의 국정 난맥의 책임을 물어서 탄핵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상태로서는 이미 총리께서 직무대행으로 확정이 됐고 또 너무 많은 탄핵을 하게 되면 국정에 약간의 혼선을 초래할 수도 있겠다는 판단 때문에 일단은 탄핵 절차는 밟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총리님과 통화를 잠깐 했습니다. 통화를 했고, 저는 이제는 여당이 지명한 총리가 아니라 이제는 여야를 가리지 말고 정파를 떠나서 중립적으로 정부의 입장에서 국정을 해 나가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총리께서도 전적으로 흔쾌히 동의하셨습니다. 거부권 행사는 여야 간의 여당, 야당, 지금은 이제 1당과 2당 간이 되겠죠. 1당과 2당 간의 정책적 또는 정치적 입장 차이가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그걸 어느 한쪽을 거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정치적 편향일 수가 있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렸습니다. 법과 원칙 그리고 국민과 국가의 입장에서 변화된 환경에 따라 지속적으로 판단하고 또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하십시오. 예, 한국일보 박준규입니다. 헌법재판소 재판이 시작도 안 한 상황에서 조금 이른감은 있지만 저희 민주당 생각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인용돼서 파면돼야 하고 그러면 조기 대선이 시작되고 대표님께서 유력 대선 주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 여론조사를 보면은 일관되게 비호감도가 좀 높게 나타나고 사법 리스크도 있는 등 국민께서 여전히 대표님을 국가 지도자로 수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불안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불안을 대표님도 느끼고 계시는지 좀 과장된 면도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이 불안에 대해서 국민께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다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의 이제 위기 국면이 진행 중이고 오로지 이 위기 국면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에 집중해야 합니다. 또 그 결과도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결과를 예측하고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아서 다음 기회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자신문. 네, 전자신문 최기창 기자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정상으로 돌아와야 될 텐데요. 이제 경제, 민생 회복 등에 좀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그런 만큼 이제 단기 처방 같은 정책들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단기 전략으로서 경제, 민생 회복 정책 등에 대해서 좀 생각하신 게 구체적으로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혼란 상태입니다. 그리고 탄핵 의결로 이 혼란이 해소 또는 완화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혼란과 갈등 대립의 장으로 들어가는 문이 열린 것입니다. 이 혼란과 이 불안정성을 극복하는 길은 신속한 탄핵 심판밖에 없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이 있을 수 없는 최고 통수권자가 자신의 권력을 유지 또는 강화하기 위해서 국가 헌법 질서를 군사력을 동원해서 파괴하려 했던 이 반란, 내란의 상황은 정말 전 세계 누가 봐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지금은 이 혼란을 극복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단 하루라도, 단 1시간 1분 1초라도 판단과 결단을 앞당겨야 합니다. 국정 안정과 민생 회복이 가장 큰 실질적인 과제이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대한민국 시장경제 시스템 그리고 정부의 역량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정부의 시스템 역량은 튼튼하고 유능합니다. 그런데 이를 지휘하는 최고 책임자가 그들의 전문성과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자율적이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노력 자체를 봉쇄했기 때문에 오늘의 이 위기가 도래된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정 안정을 위한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통해서 금융, 경제, 민생에 관한 정책적 협의를 해나갈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은 사실 모두가 인정하는 것처럼 내수 부족에 따른 또 정부의 재정 역할 축소에 따른 소비 침체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추경을 신속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 뒤쪽에 마이크 좀 전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파이낸셜 뉴스 최아영 기자입니다. 방금 추경 얘기를 하셨는데 추경을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좀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추경을 한다면 정부가 심각하게 줄여버린 또는 없애버린 골목 상권이나 또 서민경제 지원을 위한 지역화폐 예산이라든지 또는 AI 관련 예산 또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조만간 대규모 전력 부족 상태를 겪게 될 텐데 전력 확보를 위한 기반시설 투자 예산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예,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여기 마이크 켜고 하세요. 예.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이승우 기자입니다. 탄핵 정국 연일 고생 너무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8년 전 박근혜 대통령은 부덕과 불찰로 좀 혼란을 겪게 돼 송구하다는 말씀하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에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사과나 반성 표명은 없었는데요. 탄핵안 통과 이후 말씀 주신 것처럼 정치 혼란이 한동안 이어질 것 같은데 헌재에서 대통령 기각 결정 내릴 가능성도 염두를 해두시고 계신지 그리고 민생 혼란 외에도 장기화될 것 같은 정치 혼란은 어떻게 잡아나갈 것인지 궁금합니다. 우선 제가 잠깐 잊어버렸는데 이번 내란 극복 과정에서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현장에서 신속한 보도, 정확한 보도 그리고 물리적 저지 활동까지 함께해 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5.18 80년 5월 광주와 이번 빛의 혁명 과정을 비교하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가장 큰 차이는 신속하게 정보가 우리 국민들께 전달됐다는 사실이고 그 안에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의 큰 노력이 있었다 이 말씀 드리면서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다시 더 큰 혼란의 문이 열렸다. 이제 작은 산을 하나 넘었지만 더 큰 산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 때문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게 아니라 모르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잘못은 하나도 없다. 국민들이 오해한 것이다. 누군가의 선동에 의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싸우겠다. 함께 싸우자. 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것은 국민들 사이에 충돌을 선동하는 것과 다른 점이 없어 보여서 그로 인한 혼란과 갈등, 대결이 상당 기간 더 증폭돼서 계속될 것 같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러나 대한민국 정상화를 바라는 우리 국민들께서도 우리 민주당도 이 불의에 대해서는 저항해서 함께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결국 국민 압도적 다수가 원하는 그런 세상, 민주공화국의 기본적 가치인 국민 주권 원리에 따라서 반드시 국민의 뜻이 관철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혼란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우리 민주당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거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제 몫이 아닌 것 같습니다. 독립된 헌법재판기관에서 헌법의 원리, 국민의 뜻, 그리고 진실, 정의에 따라서 판단할 것으로 믿습니다. 기각될 것이라면 하지 않았겠지요. 기각될 것으로 예상을 했다면. 더 큰 혼란과
역풍이 있을 테니까. 그러나 법은 국민의 상식의 최소화입니다. 상식이 최소화된 것이 법이지요. 우리 국민들께서 건전한 상식으로 이게 맞는 말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법입니다. 또 법은 그래야 합니다. 법은 전문적이고 보통 사람이 알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상식이 바로 법이고 그 법을 구현하는 것이 헌법재판소 또는 법원의 역할이기 때문에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앞줄 마이크 좀 전해주십시오. 예. 네, 대표님, 쿠키뉴스 이승은 기자입니다. 지난번에는 여야정 비상경제점검회의 구성 제안하셨는데, 사실 정부 측에서는 응답을 했지만 여당 측에서 응답이 없어서 민주당 단독 출범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국정안정협의체는 그러면 민주당이랑 정부 측만 먼저 할 것인지 아니면 여당이 들어올 수 있도록 최대한 설득할 것인지 어떻게 좀 하실지 구상이 궁금합니다. 여당의 입장, 지금 이제는 여당이 아니죠. 국민의힘. 여당, 야당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당은 사라졌죠. 야당도 없습니다. 국민의힘의 입장은 변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제 그래야 됩니다. 이전에는 국민의힘 소속 당원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행정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직무정지라고 하는 것은 무슨 대리 체제가 아니라 그냥 대통령이 없어진 상태와 같은 거죠. 대통령이 없어졌기 때문에 헌법이 정한 순서, 법률이 정한 순서에 따라서 그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이제 중립적 상태로 돌아간 것이죠. 이전에는 자기 소속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정무적 판단을 했다면 이제는 그냥 국회 구성원 제2당으로서 국정안정 민생회복이라고 하는 큰 공통의 목표에 협조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를 협조하지 않는다면 정당으로서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이죠. 참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국정을 점검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이제 안정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논의해야 합니다. 중민주권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국민이 직접 선출한, 직접 위임한 권력기관은 이제 국회밖에 없습니다. 대통령 행정수반은 정지됐기 때문에 이제 국회가 국민에게 위임한 그 책임을 실질적으로 다해야 될 때가 됐고 당연히 국회가 전면에서 대한민국의 국정도 조정해 나가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적극적인 참여를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작은 이익을 따지다가 큰 역사의 물결에 휩쓸려 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표선호 기자님. 네, 대표님, 저 MBN 표선우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 등 대통령이나 그 가족을 겨냥한 특검 민주당에서 추진을 해왔는데 대통령 탄핵이 가결된 상황에서도 이런 특검들이 차질 없이 진행돼야 된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에 대해서 일단은 멈추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탄핵을 안 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건지가 좀 궁금합니다. 직무대행은 교과서적으로 보면 현상 유지 관리가 주 업무이고 현상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대행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검 부분은 원리, 원칙, 법과 상식에 따라서 당연한 것은 당연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부에서 이제 뭐 대통령 탄핵 의결이 됐고 실질적으로 곧 파면될 것이 거의 확실한데 뭐 주변을 수사하는 것까지 그렇게 계속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의견도 있어 보입니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건 매우 정무적인 결단의 영역의 일이고 지금 대통령이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 강력하게 맞서 싸우겠다. 이러고 있는 상태라서 아무것도 변한 건 없습니다. 그냥 법과 원칙, 상식과 절차에 따라서 계속 진행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예. 예. 요 앞에. 대표님 안녕하세요. 주간지 시사인의 전혜영 기자입니다. 아까 부적절하다고 하셨지만 지금 굉장히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많은 국민들도 궁금해하시기 때문에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라도 질문 드립니다. 대표님 선거법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으셨는데 다음 대선 전에 2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으시면 그래도 다음 대선에 출마하실 건지, 이 경우에 대통령 된 이후에도 그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냐 마냐에 대한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꼭 말씀해 주시고 싶습니다. 이 재판 기소 자체가 매우 정치적이고 또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동의하십니다. 여러분도 그 내용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길 바라고, 대한민국 사법부는 또 우리 헌법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하는 아주 확실한 원리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법과 상식에 따라서 합리적 결론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 법과 원칙에 따른 정치 일정도 진행이 되겠죠. 저 역시도 그 절차 과정을 충실하게 이행할 것입니다. 예. 예. 질문해 주십시오. 네, 뉴스핌 윤채영 기자입니다. 그 22대 국회 들어서 민주당이 검찰 개혁 관련해서 계속 추진해 왔는데 이제 당론 발의나 추후 입법 계획에 대해서도 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검찰 개혁에 대해서요? 네. 지금은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가 힘을 합쳐서 이 혼란을 극복하고 민생을 회복하는데 주력해야 될 때입니다. 그런 제도적 개혁의 문제는 이 혼란이 정리되고 난 다음에 논의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예. 혹시 더 질문 있으십니까? 예. 서울신문 질문. 예. 대표님, 서울신문 강윤혁 기자입니다. 지금 국가 지도자가 위기 상황에 있다 보니까 모두가 대표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서 지난번에 하셨던 죽이는 정치가 아니라 살리는 정치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다들 기억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국이 비상하다 보니까 우리 안보를 담당했던 군 지휘부가 모두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고 또 그 수사에 여러 기관들이 나서고 있는데 제대로 된 교통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언급하신 수사기관은 공조수사본부와 특검뿐인데요.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또 공수처에서 2차례 사건 이첩을 요구했으나 이 모든 걸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한 대표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그 뒤에 우리가 내란 극복과 국정 안정을 국민과 함께 한다 했을 때 그 송미령 장관과 그 상대당의 원내대표가 언급했던 법권 대상 법안 중에서 민생 법안은 농업사법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농업사법에 대한 대표님 말씀도 듣고 싶습니다. 네, 이 거부권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걸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군 지휘부 얘기는 장관 다시 임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그 사건 관련해서 내란이나 군연법상 조항을 살펴보면 너무 엄중한 형이다 보니까 부하내동하거나 단순 가담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군 지휘체제 또는 정부의 장관이나 주요
공직자의 고리 상태 때문에 대한민국 국가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빨리 보완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하게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임시조치로 이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겠죠. 다만 대한민국에는 유고 또는 고리시의 대행체제라고 하는 게 아주 확고하게 잘 갖춰져 있습니다. 충분히 감당할 만한 인적 역량을 갖추고 있고 시스템도 있기 때문에 일부 공직자들의 고리 상태, 유고 상태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이 항명이냐 배신이냐 이 논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제 탄핵 의결에 찬성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배신자인가? 저는 국민의힘이 국민과 국가에 반역했다고 생각합니다. 반역 세력에 대한, 내란 세력에 대한 책임, 문책, 단죄를 그걸 막고 그들을 비호하는 것이 민주공화국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건 명확한 사실입니다.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해야 될 공직자, 국회의원들이 국민과 국가를 배반하고 또는 반역하고 당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에 집착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배신이고 반역인 것이죠. 이 배신적 반역적인 당론에 반대의 의사를 표명하고 국민과 국가에 충성하고 국민의 뜻에 합당한 행위를 한 것은 칭찬받아 마땅한 국민에게 충직한 책임을 다하는 행위죠. 그분들은 배신자가 아니라 국가적 충복인 것입니다. 또 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군 문제도 이게 항명이냐 아니면 충성이냐. 항명죄다.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항명죄로 책임을 묻겠다, 죄를 묻겠다는 협박을 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군대는 상명하복이 가장 중요하죠. 하부 지휘관들과 병사들은 그 명령이 옳은지 그른지 따르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죠. 그런데 그 명령이 반란 세력에 또는 내란 세력의 불법적인 잘못된 명령이라는 걸 인지했다면 군대 구성원을 넘어서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공복으로서 국민을 위한 공무원으로서 그 책임을 우선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내란에 가담하는 실행행위를 명령받고도 예를 들면 출동을 지연하거나 또는 진압을 태업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 항명으로 보이긴 하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의 책임을 다한 것이죠. 어쩔 수 없이 명령에 따라 출동을 했지만 그 명령을 제대로 이행했더라면 사실 오늘의 이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과의 기자회견도 있을 수가 없었겠죠. 그들은 항명을 한 그러나 국가에 충성한 그들에 대해서는 벌이 아니라 상이 주어져야 됩니다. 정확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그에 따라서 실질적 책임이 있는 고위직 지휘관들을 빼고
그들에게 적극 가담한 것이 아닌 대부분의 하급 지휘관, 병사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기여 정도에 따라 포상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질문이 어느 정도 다 대부분 다 중복된 질문들인데요. 지금까지 질문 말고 다른 새로운 질문 있으시면 딱 한 분만 더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예. 예. 네, 저 YTN의 정인용이라고 하는데요. 대표님 아까 방금 질문이랑 조금 답이 없으셔가지고 그 특검 관련해서 지금 특검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은 검찰이랑 공수처랑 경찰에서 수사를 좀 신속하게 진행을 하고 있어서 특검이 구성되고 다시 또 그 수사를 이첩받아가지고 진행하는 것보다는 현재 있는 수사가 좀 더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특검은 계속 추진하는 건지 여쭙습니다. 특검은 해야죠. 이 수사기관이 지금 세 곳이 경쟁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고 또 그로 인한 혼란도 적지 않기 때문에 통합을 해야 되고 특히 공수처의 적법한 요구를 경찰과 검찰이 불응하는 것은 이것 역시 매우 온당치 못한 상태입니다. 법대로 해야죠. 응하여야 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불응하고 있죠. 나라의 기강이 무너진 것입니다. 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특검 때문에 수사나 공소 유지가 지연되거나 잘못되지 않을 겁니다. 그간의 수사를 다 취합해서 그 수사 결과 위에 추가의 수사를 또는 기소, 공소 유지를 해나가면 되니까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정말로 나라의 기강이 무너졌습니다. 검찰이든 경찰이든 법 질서를 유지하는 게 제일 큰 존재 이유인데 그 법 질서를 스스로 훼손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것도 우리가 해결해야 될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그럼 이제 충분히 이제 질문이 다 된 것 같으니까 이 정도로 질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